그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내가 지난 대선 때 돕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서 졌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건 짐승만도 못한 점점점 이렇게 이야기한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광주에 내려가서 광주 전남 언론 포럼 초청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양보한 뒤 적극적으로 지원 유세에 나서지 않았고 양보 과정도 명쾌하지 않아 실망감을 줬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하나하나 이제 좀 반박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후보 양보 이후 40회가 넘는 전국 유세 그리고 사회에 걸친 공동 유세를 했다. 선거 하루 전날 밤까지도 그 추운 강남역 사거리에서 목이 터져라고 외쳤다. 동영상도 남아있다. 돕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왜 갑자기 후보 단일화, 후보를 사퇴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 11월 23일 문재인 후보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자기는 3자 대결 간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그쪽 캠프 내부의 사정을 들어보니 사실이었다. 3자 대결을 가면 100% 진다고 생각했다. 제가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이런 부분을 다 종합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양보만으로도 고맙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 아니냐. 그런데 양보뿐만 아니라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졌다고 하는 건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약간 더 심하게 말하겠다. 동물도 고마움을 안다. 그런 말을 하는 건 짐승만도 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토론회에 나온 언론인이 추가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주장을 한 사람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주장을 그러면 누가 했냐? 문재인 전 대표가 그런 주장을 했나? 제가 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이런 말을 한 건 아닙니다. 안철수 후보가 날 도와주지 않아서 대선에서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예. 대한민국이 묻는다. 그 문재인 전 대표의 그 대담집이 있죠. 거기에 보면 만약 안철수 의원이 함께 선거운동을 했더라면 아쉬움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대담자의 질문에 문재인 전 대표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런 식의 아쉬움들,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하는 많은 아쉬움들이 있지만 알 수는 없다. 제가 안 의원이 아니니까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그것은 그분의 목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정확한 건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냥 아쉬움 정도로 그냥 이걸 듣고 있다. 이 정도 취지거든요. 근데 실제로 안철수 의원이 적극적으로 돕지 않아서 선거에서 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지지자일 수도 있고, 그 옆에 계신 이제 측근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오늘 그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상당히 강하게 반박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김태규 기자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기사를 검색해 봤습니다. 안철수 플러스 흔쾌. 예. 찾아봤는데, 친노계로 분류되는 김태년 의원실이 2013년 2월 6일에 대선 투표 결과를 세대, 지역, 계층별로 상세히 분석해서 내놓은 56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에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의 흔쾌하지 않은 행보, 미숙한 사퇴 결정으로 지지자의 정서적 통합에 결정적인 장애를 끼쳤다. 이런 평가가 있네요. 그 당시 이제 그 얘기는 그거겠죠. 그러니까 단일화를 할 때 상당히 시너지가 나는 단일화여야 하는데 사실은 매우 감정이 상해진 어떤 단일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지지자들이든지 문재인 지지자는 물론이고 거의 이제 감동을 주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1+1은 2.5 내지는 3이 되는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그게 나지 못했다. 아마 이제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약간 좀 걸리는 부분은 흔쾌하지 않은 이런 건 상당히 주관적인 표현이잖아요. 예, 이제 그런 주관적인 표현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데 굉장히 옹졸해 보입니다. 사실 안철수 전 대표가 물론 이런 식으로 자신이 정말 복잡한 그런 심경 속에서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야속할 수는 있겠지만은 아니 지난 대선 얘기를 왜 하며 그리고 내가 뭐 몇 회 어디서 뭐 추운 날 이런 말 자체가 아이고 옹색하고 말이죠. 좀 유치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온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상당히 이제 오래된 얘기인 것이고. 근데 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또 4년 전 일을 또 이제 꺼낸 것인데 질문이 나오니까 또 답은 안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아니, 이게 문재인한테 타격을 입히겠습니까? 안철수 본인에게만, 말하자면은, 상처를 입히는 것인데 말이죠. 뭐 아무 시직도 없고 말이죠. 영양가도 없는 이런 식의 과거 이야기. 이건 정말 참,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된다라고 주변에서 조언을 하는 건지, 조언하는 사람들이 다 떠난 건지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이라든지 그 감정의 골은 이런 일을 이제 계기로 해서 계속 이제 더 깊어만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손학규 전 대표는 특검 연장이 안 되면 문재인 전 대표 책임이다.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이것도 조금 좀 어이없는 얘기이기도 한데 만에 하나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무산될 경우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의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오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황교안 총리의 이제 권한인데요. 황교안 총리가 지금 교체가 안 되고 그냥 그 자리를 이어받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 이후에 탄핵 소추된 이후에 그 자리를 이제 이어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뭐 11월 이런 뭐 탄핵 여론이 상당히 들끓을 때 이미 국회가 총리를 선출해 달라 박근혜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야당에서 안 받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야당에서 받았더라면 그래서 김병준 총리 지명자를 총리로 임명했더라면 지금의 일은 특검이 연장되지 않는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어대는 이런 일은 없지 않겠냐 지금 그 얘기인데 근데 이 얘기는 상당히 이제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의장에게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해달라 사실상 이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제안의 전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내가 어쨌든 뭐 이선으로 뭐 내가 물러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 정리하고 넘어가자. 총리를 그냥 교체를 하고 그리고 내 권한을 조금 줄까 말까 한 선에서 나의 어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넘어가자. 거기서 뭐 4월 퇴진, 6월 대선 뭐 이런 문제까지는 이제 그 여권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까지 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측면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만약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총리를 교체를 시켰는데 근데 갑자기 또 야권에서 이거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까지 시켜야겠어 해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면 여권이나 지금의 소위 이른바 애국 세력,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신의도 없는 놈들 아니냐, 거짓말쟁이들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할 게 뻔한데요. 그래서 이 총리 교체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정치적인 도의상으로도 양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손학규 전 대표는 그걸 두 개를 다 했어야 한다. 총리도 바꾸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도 했어야 한다. 지금 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계속 그 얘기를 했대요. 지난해 저는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회는 국무총리를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탄핵안 표결 전 총리 교체를 주장했다. 선 총리 교체 후 탄핵안 표결 주장은 황교안 대행체제 위험성을 꿰뚫어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손학규 전 대표가 그런 주장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당시에는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손학규 전 대표가 그런 주장, 총리를 빨리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한
했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손학규 의장은 속으로 하셨겠지, 속으로.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정략적 판단으로 이에 반대하면서 총리 교체는 무산됐고 그 결과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바와 같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건 그야말로 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이제 불발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문재인을 좀 물어뜯고 좀 걸고 넘어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깝다. 그런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